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직선의 방정식을 할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책 꺼내시면 돼요. 네.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구하는 여러 가지 버전을 이야기를 해보면,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 아닙니까? 맞아요? 그 1차 함수는 사실 a하고 b의 부호에 따라서 뭐 그림이 달라지긴 하지만 만약에 a와 b가 모두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위쪽으로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가 그 1차 함수이기는 한데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여러 가지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버전은 뭐냐면, 기울기가 m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y절편이 n으로 설정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뭐 위에 나와 있는 그대로지.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가 기울기고 b가 y절편이잖아.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이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공식인데, 자, 기울기가 m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원래 y절편이 필요하죠. 근데 y절편을 안 주고 만약에 x1, y1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얘도 이제 공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뭐냐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mx 더하기 b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y절편이 뭔지 몰라. 근데 이 직선이 지금 어디를 지난대? x1, y1을 지난다고 했죠. 맞습니까? 지난다는 건 뭐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x에다가 x1을 y에다가 y1을 집어넣어 주시면 y1이 m 곱하기 x1 플러스 b가 되고, 우리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여기 있는 b, 다시 말해 y절편이 궁금한 상태예요. 그래서 b는 저거 반대쪽으로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테니까 y는 mx 더하기 b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 직선의 b 대신에 여기 지금 우리가 계산한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y는 mx 빼기 mx1 플러스 y1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mx에서 mx1 빼는 거에서 m으로 묶어서 정리하게 되면 m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m이요. 그리고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y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의 문제를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해보면,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 m이 마이너스 2고 3,2를 지나는 거니까 물론 그냥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3,2 지난다는 거 이용해서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앞으로는 공식을 알게 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3 더하기 2, x 빼기 x1 플러스 y1. 오케이? 그 다음에 전개하시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다가 2를 갖다 더해주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a가 마이너스 2, b가 8이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하면 6이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의 두 번째 이야기로 그 직선이 여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 직선의 기울기인 m은 뭐로 표현되는 거냐면 탄젠트 세타로서 나타나지게 될 겁니다.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그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몇 도라 그랬어? 60도라 했죠?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6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탄젠트 60도 얼마? 루트 3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기울기가 루트 3이고 a,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 보면 y는 루트 3 곱하기 a, 1을 지나 x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이 된다. 얘를 다시 한번 전개시켜 볼까요? y는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a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y는 bx 마이너스 2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려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같아야 하니까 b가 루트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정리해보시면 3은 루트 3 곱하기 a 그러니까 양변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루트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에 이어서 그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약간 공식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번에 나와 있는 설명에 보면 기본 출발이 뭐냐면 x절편이 a, y절편이 b래. 오케이? 얘들아, x절편이 a라는 게 무슨 뜻이니? x축이랑 만나는데 그게 a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지. a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얘가 a, 0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체에서 y절편이 b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0, b를 지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아직 모르는데 y절편은 아니까 y는 m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y는 m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는 거냐면 a, 0라는 점을 지나니까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울기 m이 궁금하니까 b를 이항시키고 ma가 마이너스 b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양변 a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양변에다가 a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ay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ab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x를 한쪽으로 다시 갖다가 이항시켜주면 bx 더하기 ay가 ab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여기는 이 식의 좌변과 우변, 양변을 만약에 우리가 ab로 나누면 첫 번째 ab분의 bx는 b가 날아가서 a분의 x.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a가 날아가서 b분의 y는 상수 1.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공식이에요. 마찬가지로. 3번에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3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지나는 두 점을 이용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x절편이 1이니까 1분의 x, y절편이 3이니까 3분의 y는 1. 이렇게 계산하면 끝. 이해되시죠? 뭐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양변에다 3을 갖다 곱해서 3x 더하기 y가 3이니까 3x를 갖다 반대쪽으로 넘겨서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궤형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맨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이게 기울기가 있고 y절편이 있는데 기울기가 양순지, 음순지, y절편이 양순지, 음순지에 따라서 그림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4번 문제에 우선은 식은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2 이퀄 제로라고 지금 나타나져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이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봤을 때 by가 마이너스 ax 더하기 2니까 양변을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2가 된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로 표현을 해놨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고 b분의 a가 y절편이거든. 근데 지금 이 왼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울기인 마이너스 b분의 a가 뭐가 되는 거고요? 음수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y절편이 있습니다. y절편이 뭐냐면 b분의 2예요. y절편이 또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b분의 2가 음수니까 b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음수가 될 거고요. 오케이? b가 음수인데 전체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도 역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와 b가 모두 음수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갖다 그려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y 마이너스 b 이퀄 제로라는 이 직선의 개형을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시면 ay가 x 더하기 b이고요. 양변을 a로 나누시면 y는 a분의 1 x 더하기 a분의 b라는 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음수니까요. 기울기가 a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될 거고, y절편은 a분의 b인데 a와 b가 모두 다 음수이기 때문에 y절편은 오히려 뭐가 되어버릴 거다? 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소하는 y절편이 양수인 직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에 보니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 L이 2등분한대. 이거 그림을 이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뭐냐면 그냥 좌표평면상에 어쨌든 그러한 점들이 어떻게든 있겠지. 뭐 X, Y 뭐 그런 것들 잘 챙겨서 그리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A가 2,3이고요. B가 7,-5고 C가 1,3이야. 그래서 이 ABC 세 개를 갖다가 이어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다 그랬거든? 어떻게 해야 2등분 되겠죠? 이 직선 어떻게 해야 2등분 될까?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디 지나면 돼? 선분 BC의 중점을 지나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저 중점의 좌표, M이라고 할까? M의 좌표가 뭘까요? 2분의 7 더하기 1, 2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3.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었고, 내분점 좌표 구하는 공식에다가 m과 n에 모두 다 뭐를 갖다 집어넣어서 1 갖다 집어넣어서 만든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4, 마이너스 1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L이라는 직선은 여기는 요 A 2,3과 4,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공식을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자, 두 개의 점. A는 x1, y1이고 B는 x2, y2입니다. 그래서 두 점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가 첫 번째 질문인데, 자, 기울기를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y는 x2-x1분의 y2-y1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본 적 있죠? 이게 뭐냐면 분모가 x의 변화량, 분자가 y 변화량.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울기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뭐 x1, y1을 지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x, y2를 지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x1, y1을 지난다면 아까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냐면 x1하고 x2가 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표현됐냐면 기울기가 x2-x1분의 y2-y1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분모의 x2-x1 분자의 y2-y1이잖아.
숫자의 기본 조건이 뭐라고? 분모가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1번 방식의 계산은 언제만 사용이 가능한 거냐면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한 거야. x1과 x2가 만약에 같다면 저 방식의 계산을 사용하실 수가 없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x1과 x2가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요. 좌표 평면에 그 두 개의 점이 x1과 x2가 같으니까 이게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이 x2, y2인데 이 x2, y2는 x1과 x2가 같으니까 x1, y2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갖다가 이어주면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갖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게 x축하고는 수직할 거고 y축하고는 평행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러한 직선의 특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점 1,1과 위쪽에 있는 1,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어보면 저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특성이 뭐냐면 x좌표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 = 1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직선 중에는 중학교 때 배우던 것처럼 1차 함수에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의 꼴이 아닌 형태의 직선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x = x1 또는 뭐 x2라고 해도 어차피 같은 숫자니까 만들어지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만,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개 같게 되면 x는 x1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뭐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다시 5번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보시면 2,3과 4,-1이라는 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부터 구하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했지. 분모는 2, 분자는 -4.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 -2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2고 2,3을 지나는 혹은 뭐 4,-1을 지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개하시면 y는 -2x 더하기 7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게 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표현 방식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그냥 풀어볼게요. 왜냐면 어렵지는 않은 거라서 두 직선 2x 더하기 3y는 3,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y는 -2의 제일 처음에 뭘 구해야 된대? 교점 구해야 된다 그랬지? 네, 교점 구해봅시다. 교점은 뭐냐면요.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있는 식의 2배를 하고 그러면 4x 더하기 6y가 6이고 아래에 있는 식의 3배를 해서 9x 마이너스 6y가 -6이 되니까 두 개의 식을 갖다가 더하면 13x가 0이 되어버려서 x가 0이고 y가 1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0,1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0,1과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지나는 -1,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금 배웠었던 사실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하냐면 기울기부터.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래서 기울기가 -1이 되는 거고 0,1 지나니까 y절편이 그냥 1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은 y는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쪽으로 이항해서 여러분들이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번입니다. 자, 두 직선 mx 빼기 y 더하기 m 더하기 1 이퀄 0.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2라는 직선.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y는 mx 더하기 m이니까 m으로 묶어주면 m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거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얘들아? m이죠. 기울기 뭔지 몰라. m이야 그냥. 근데
이게 뒤쪽에 x 더하기 1 더하기 1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는? 마이너스 1,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x 빼기 x1 더하기 y1이잖아. 오케이?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니까 첫 번째 있었던 식에서 요 식에서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는 거야. 그러면 mx 더하기 m이니까 m 곱하기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1이 0, 즉 x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0, 즉 y가 1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1, 1이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좌표 평면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이야기를 하는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가 2,0, 여기가 0,2 하는 점을 지날 건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선은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난다고 했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직선과 여기는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반드시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맞아? 이게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요 점에서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2사분면에서 만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두 녀석의 경계가 누가 될 거냐면 여기는 요 0,2를 지날 때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2,0라는 점을 지날 때가 경계가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y는 m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녀석이 2,0를 지난다. 그러면 3m 더하기 1이 0이니까 이때의 기울기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0,2라는 점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시면 2가 m 더하기 1이니까 m이 1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기울기가 1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건 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축상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기울기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1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설명을 했거든. 여기에 있는 이 mx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직선이 m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성질을 이용을 했냐면 결국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했지. 그래서 8번에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직선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쳐볼래? 직선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피를 지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선은 전개를 시켜줘요. kx 마이너스 2x 플러스 2ky 마이너스 3y 플러스 4k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입니다. 묶어요. 뭐를 기준으로? 너네 어디다 밑줄 쳤어? k 값에 관계없이에다가 밑줄 쳤으니까 뭐를 기준으로 묶어야 돼? k를 기준으로 묶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k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 k로 묶어가지고 나타나면 x 더하기 2y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k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려면 k 뒤에 붙어있는 녀석들과 상수로 따로 떨어져 있는 녀석들의 값이 모두 다 얼마가 돼야 될 거다? 0이 돼야 될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 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4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을 2배를 하게 되면 2x 더하기 4y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갖다 빼면 2x 날라가죠? 3y에서 4y를 갖다 빼면 마이너스 y고 5가 될 테니까 y 값은 마이너스 5고 x는 6이 됩니다.
오케이? x는 6, y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는 겁니까, 여러분? 6,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선은 9번은 뒤로 넘어가고요.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수직이다. 수직인 게 뭘까, 얘들아? 수직의 조건. 들어본 적 없죠? 자, 봐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뭐냐면, 만약에 기울기가 m인 직선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 근데 그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빨간색이 y는 mx라면 그 기울기가 m'인 여기에 수직인 직선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겠죠. 이것이 y는 m'x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갖다 긋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가 어디냐면 y는 m 곱하기 m'이라는 어차피 m하고 m' 둘 다 기울기니까 상수잖아. 상수함수야. 그 값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여기다가는 x 대신에 m'을 집어넣어야 m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에다가는 m을 집어넣어야 m 곱하기 mm 프라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거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두 개가 거리가 있다. 어차피 y좌표가 같으니까 이번에는 x좌표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m'에서 m을 갖다 빼면 되는데 원래 절대값 갖다 붙여야 되거든. 왜냐면은 m이 큰지 m'이 큰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가 원점이야. 0,0고 여기 요 점을 A라고 하고 여기는 요 점을 B라고 하자. 그럼 삼각형 OAB가 있는데 그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맞습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뭘 쓸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지. 맞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선분 AB,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선분 OA의 길이 제곱이랑 선분 OB의 길이의 제곱과 합과 같죠. 맞습니까? 그 선분 AB의 길이 제곱은 선분 AB가 이미 M' 빼기 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절대값 붙였어도 제곱하면 어차피 날라갔을 거고, 그래서 그거의 제곱. 선분 OA 제곱은 점과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되 원점이 그냥 0,0인 걸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M 빼기 0 제곱, 그 다음에 M'M'에서 0을 갖다 뺀 거 제곱. 하고 원래 루트 씌워야 되는 건데 OA 제곱하니까 루트 씌울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선분 OB의 길이의 제곱도 M'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MM'의 전체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전개를 다 시켜보면요. M' 제곱 마이너스 2M M' 더하기 M 제곱은 M제곱, M제곱, M' 제곱, M' 제곱 더하기 또 M제곱, M'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라갈게. M' 제곱, M' 제곱, M제곱, M제곱 이렇게 날라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2m제곱 M' 제곱 하고 여기 있었던 반대쪽에 있는 거 넘겨주시면 2m M' 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귀찮은데 거의 다 왔어요. 2mm'으로 이제 묶으면요. M' 하고 더하기 1이 제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0일 수밖에 없다. 뒤쪽에 붙어있는 이 녀석이 0일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는 뭐야? mm' 더하기 1이
0이니까 m과 m 프라임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직선이 기울기가 하나는 m이고 하나는 m 프라임이었는데 m과 m 프라임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오케이? 인성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증명은 그냥 잊어버리고요. 그냥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10번하고 11번 이렇게 두 개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뭐냐면요. 두 직선이 수직이래. ax 더하기 4y 더하기 4가 마이너스네요. ax 더하기 4y 마이너스 4가 0이고 x 더하기 2y 더하기 b가 0이다 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4y가 마이너스 ax 더하기 4고요. 2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ax 더하기 1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맞아?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a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두 개를 갖다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수직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계산해보면 8분의 a가 나오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입니다. 11번은 뭐냐면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수직이등분선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선분 AB 어디를 지날 거고요? 중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있었던 저 선분 AB와 혹은 직선 AB와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A가 2,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6,7입니다. M이라는 것은 선분 AB의 중점이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하고 2로 나눠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우선은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거냐면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줄 거니까, 오케이? 선분 AB의 기울기는 x 변화량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분의 7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파란색 직선 L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겠지? 수직이려면 두 개를 갖다 곱해서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기울기가 1이며 어디를 지나는?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맞아? 그래서 곱하기 x 빼기 마이너스 2니까 x 더하기 2 플러스 3이다. 그래서 결론은 y는 x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요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 오셔야 돼요. 오늘 내분점과 외분점이 뭐 복잡하게 들어가기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의 하나의 특이 케이스인 중점 구하는 식이 계속해서 사용이 됐던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마저 마무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